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모은 돈,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오늘은 제 이웃 김정수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올해로 72이신데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다니시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에요. 퇴직하실 때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퇴직금 8억 2천만 원을 받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게 김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다행히 김 어르신 이야기에는 중요한 깨달음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든든하게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잖아요. 길어진 인생,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시죠?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도 안타깝게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들이 정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죠. 김정수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더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50대, 60대를 지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출들이 우리의 노후를 빈곤하고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오늘은 김 어르신의 경험담과 함께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노후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첫 번째, 내 노후를 갉아먹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다 큰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모 마음이란 자식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저희 동네 박순옥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박 여사님은 올해 68세이세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평생을 아껴서 사셨던 분이에요. 두 아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도 시켜주셨죠. 그런데 5년 전에 큰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어. 전세에서 매매로 바꾸려고 하는데 부족한 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 여사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집도 사는구나. 이렇게 기쁘기도 하셔서 평생 모은 돈 4억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둘째 아들도 왔어요. 형만 도와주시면 안 되죠? 저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예식장 비용이랑 신혼집 보증금을 좀. 박 여사님, 남은 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원을 더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박 여사님께 남은 돈은 5천만 원 뿐입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박 여사님이 잘못하신 걸까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을 때 해주신 건데. 제가 박 여사님과 대화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아들들 눈치가 보여.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부모님도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 모두를 위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갈 거잖아요.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다 주고 나면 정작 우리가 힘들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두 번째, 당신의 통장을 좀먹는 경조사비. 두 번째 이야기는 경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잖아요. 저희 동네 이기철 어르신 말씀인데요. 이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전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라서 인맥이 정말 넓으세요. 퇴직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 어르신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경조사 연락만 한 달에 7, 8곳은 기본이었어요. 어떤 달은 결혼식 3개, 돌잔치 2개, 장례식 2개, 개업식 1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달 경조사비만 250만 원 나가는 달도 있더라고요. 이 어르신 말씀이 받았으니까 줘야지. 안 가면 뭐라고 할까 봐. 이런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하고 3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도 경조사가 있어서 청첩장을 돌렸는데 그동안 꼬박꼬박 경조사비 보내던 사람들이 절반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그저 직장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저는 이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조사라는 게 원래는 어려울 때 서로 돕자는 아름다운 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돈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관계는 돈이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안부 물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거죠. 요즘 이기철 어르신은 경조사 기준을 바꾸셨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필요한 곳에만 마음을 담아서 가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한 달 경조사비가 30만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억지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니까요.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지셨다고 해요. 내가 내 돈을 내 기준으로 쓴다. 이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이번 달 경조사 일정을 점검해보고 정말 가고 싶은 곳과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세 번째, 고수익의 달콤한 투자 유혹과 사기. 세 번째 이야기는 요즘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투자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AI 주식. 이런 말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니까 뭔가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동네 정만호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정 어르신은 공무원 출신이세요. 평생 성실하게 사시며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어요. 작년 여름에 오랜 친구 한 분이 전화를 했다고 해요. 정형, 요즘 대박 나는 투자처가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건데 매달 15% 수익이 나와. 정 어르신 생각에는 예금 이자가 연 2, 3%인데 매달 15%라니? 처음에는 의심스러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전화해서 나도 이미 5천만 원 넣었어. 2달째 매달 750만 원씩 나와. 빨리 해야 자리가 있을 거야. 정 어르신은 고민 끝에 2억 원을 투자하셨어요. 처음 2달은 정말 매달 3천만 원씩 들어왔다고 해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세 번째 달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회사도 그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는 이미 사라졌고 그 친구도 속았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 어르신이 특별히 욕심이 많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바보셨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제가 정 어르신과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충분히 현명한 것 같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예금, 적금, 국채, 이런 것들이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확실하잖아요. 정 어르신도 이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벌려고 하다가 가진 것까지 잃으면 그걸 다시 만회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투자 권유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마세요. 급하게 결정할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네 번째, 내 건강과 돈을 모두 잃는다. 불필요한 영양제 구매. 네 번째는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실감하시죠? 저희 동네 김영숙 여사님 이야기인데요. 김 여사님은 올해 64세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있어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해요. 3년 전부터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어요. 이 성분이 관절에 좋습니다. 이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기억력에 좋아요. 하나씩 사보기 시작하셨어요. 글루코사민, 오메가3, 비타민 D, 홍삼, 프로폴리스, 루테인. 지금 김 여사님이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가 무려 15가지예요. 한 달 영양제비만 50만 원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여사님 말씀이 끊으면 더 아플 것 같고 계속 먹으려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얼마 전에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이 가장 좋은 의사입니다. 영양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만 2-3가지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님도 지금은 영양제를 5가지로 줄이셨어요. 대신에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체조를 배우러 다니세요. 한 달에 50만 원 나가던 영양제비가 10만 원으로 줄었고 더 중요한 건 체조를 함께하는 친구들도 생겼다고 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균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그리고 경제적 건강도 모두 함께 챙겨야겠죠.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5번째, 노년의 가장 큰 지출 요양비와 의료비. 마지막 5번째는 앞으로 필요할 의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라고 해요. 그런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나이는 그보다 10년 정도 짧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10년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 동네 최종범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최 어르신은 75세이세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다니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또래분들 중에서는 정말 튼튼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걷기가 힘들어지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다 합치니까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활 치료도 몇 달 받아야 하고, 집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고, 간병비까지 생각하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6개월 정도, 수술비 1,500만 원에 간병비 1,200만 원, 총 2,700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돈이 물처럼 나가더라. 그래서 요즘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기만 해도 나중에 드는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세요. 생각해보면 운동이 가장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헬스장 한 달 회비 10만 원으로 나중에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으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동네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고 계세요. 무료이면서도 전문가 지도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투자는 내 몸에 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오늘 저녁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 걸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에서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고령자를 위한 7가지 절약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비 줄이기.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세우고 냉장고 확인 후 장보기. 이렇게 하신 분이 한 달에 20만 원 절약하고 그 돈으로 월 1회 가족 외식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계획적으로 쓰니까 더 여유롭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수도광열비 절약. 의식하지 않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 샤워 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은 에어컨같이 소비 전력이 큰 전자제품에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은 자동 운전 모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하신 분이 한 달에 5만 원씩 절약해서 1년이면 60만 원이 더 남더라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뿌듯하다고 하세요. 세 번째, 고정비 점검. 고령 가구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고 휴대폰은 알뜰폰 등 저렴한 요금제로 바꿉니다. 한 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월 15만 원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새로운 취미 활동인 서예 수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번째,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를 보유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도 충분합니다. 차를 처분하신 분이 월 40만 원 유지비를 절약하고 대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오히려 편하고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연금 수령 시기 조정. 가능하다면 조금 늦게 받아서 더 많은 금액 받기. 5년 늦게 받으면 42%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매달 받는 금액이 훨씬 넉넉해져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세요. 여섯 번째,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조달하기.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한번 알아보세요. 집을 담보로 생활비 마련하고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제도를 활용하신 분이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생활비가 나오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 건강 수명 늘리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하게 사는 것.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 섭취와 채소 많이 드시기.
이렇게 식단 조절과 꾸준히 운동하신 분이 의료비가 확실히 줄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에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돈 걱정해야 하고 건강도 걱정해야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서로 응원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댓글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시며 힘을 주고받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만이 가진 특별한 힘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작게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지혜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절약하고 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걸 해봤는데 정말 좋았다. 이런 생생한 경험담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아이디어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고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과도 이런 이야기 나눠보세요. 엄마, 아빠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롭고 당당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걷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우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이라도 오늘부터 내딛어 보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